예, 전개의 블랙홀이 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두 개의 큰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축은 민과 관 내부 유착, 내부 특혜 의혹 뭐 이런 거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외부 정관계 로비 의혹. 이렇게 내부, 외부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야 양쪽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무수한 추측 보도들이 막 난무할 때 이 굵직한 팩트 보도가 이 사건의 중요한 기점이 됐었습니다. 바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보도였죠. 이걸 보도한 사람이 CBS 사회부 서민선 기자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단독 보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 원을 건넸다는 보도. 이게 또 서민선 기자의 보도인데요. 자,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죠. 서민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서민선입니다. 예,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김만배 씨가 100억을 줬다는 보도. 일단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 분양 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보도인데요. 이 이모 대표가 바로 그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관계인 것으로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돈의 성격을 꼭 밝혀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0억 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네. 그 이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457억 원을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 저희가 이 자금의 흐름을 취재하던 중에 100억 원이 이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취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457억 원은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두할 때도 이거 뭡니까 했더니 운영비로 썼습니다 했던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막 서 기자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이 분양 대행 업체 대표에게로 갔더라. 건네졌더라. 근데 그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왜 근데 100억 원을 줬답니까? 그 뭐 일단 그 뭐 김만배 씨 입장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또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이제 이모 대표한테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토목 업체에 그 남호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 전부 이렇게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분양 업체라 하면은 저기 저 5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화천대유가 네. 그곳에 분양을 도맡아서 대행한 그 업체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갑을로 따지자면 화천대유가 갑이고 이 분양업체가 을인 건데 갑이 을한테 100억 원을 빌려줬다는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 씨가 이게 서로 개발 시행사랑 분양 대행 업체로 엮인 사이여서 네. 이게 사업 자금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100억 원이 회사 돈으로 비용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김 씨가 이거를 개인으로 회사에서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이 대표에게 전달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빌려서 개인적으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0억 원을 네.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럼 그 분양 대행업체 이 대표는 이 돈을 왜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왜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한 토목업체 대표한테 그대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자기는 그 토목업체는 어떤 토목업체입니까? 이 토목업체가 사실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좀 연관이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 그 남호 대표라는 분이 운영을 하신 곳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장동 개발에서 토목 사업권을 따내려고 20억 원을 예전에 이 대표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근데 사업권을 받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20억 원 플러스 이자 이 정도를 돌려받았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라 하면은 그 분양업체 이 대표.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 따가지고 로비하려고 20억 줬는데 그걸 못 따가지고 나중에 돌려받았다. 네. 예. 근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네. 20억 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고 네. 이 대표가 이거를 화천대유에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흐름만 봤을 때는 20억 원이 처음에 화천대유 쪽으로 흘러간 것 같고 네. 근데
갚는 거는 100억 원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네요. 돈의 흐름이. 예, 그것도 회사 이름이 아닌 김 씨 이름으로. 김만배 씨가 예, 개인적으로. 네. 그 부분이 좀 수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의혹입니다만 우리가 뭐 수사할 때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취재할 때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국 그 100억이라는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닌 운영 자금이 아닌 로비 자금으로 어딘가 흘러간 거 아니야? 거쳐서 누군가에게 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박영수 전 특검이라는 거죠. 네. 그 분양업체 김만배 씨가 100억 원 빌려줬다는 분양업체 대표가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다. 네. 어느 정도 친인척인 거예요? 연관성? 이게 약간 말들이 좀 다 다른 상황인데요.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박영수 전 특검 측근에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고모 할머니의 자매의 손자다. 네. 고모 할머니 자매분의 손자. 고모 할머니 자매면 고모 할머니 아니에요? 그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고모 할머니의 자매가 또 다른 자매, 그러니까 그 혈족 자매가 아니고, 네, 또 사촌이거나 그런 네, 식으로 예. 자매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예. 또 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외가 쪽으로 가서 네. 이제 인척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음. 근데 박 전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거는 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먼저 알게 된 사이이고 나중에야 이제 서로가 인척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가족으로 알게 된 사이는 아니어서 예, 뭐 가족 관계라고 보긴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왜 촌수가 멀어도 가깝게 지내는 집들이 있고 네. 촌수 가까워도 멀리 지내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멀다 가깝다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본인의 설명은 사회생활로 먼저 알게 됐고 나중에 촌수 따져보니 가족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서민성 기자는 왜 주목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그 화천대유 사건에서 여러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가장 큰 쟁점이 특혜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대가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 여기가 저희 초점을 맞췄는데 네.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것 중에 가장 의심적인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만배 씨가 본인 회사로부터 450억 원 상당을 빌렸다는 건데요. 예. 예, 결국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특혜와 대가성의 전모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100억 원이 저희 보도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100억 원은 그리로 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밝혀내야 할 거고요. 나머지 350억 원의 행방도 쫓아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CBS 사회부에 단독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유동규 씨 운전기사,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가 우리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으로부터만 그 뿌리를 알고 있었는데 전직이 설계사 사무소 운전기사였다. 이런 게 밝혀졌네요. 네. 예. 네, 저희 그 사회부 임민정 기자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 총 1조 원대에 달하는 상황인데 여기를 설계한 인물로 꼽히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핵심 인물로 꼽히는 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그 설계사무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부풀린 정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 직업 비하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게 된 이유가 전문성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문성이란 게 설계사 사무소에서 일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설계와 관련이 없는 업무였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 해서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유동규라는 사람의 과거 행적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우선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한 가전제품 유통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처음에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웹솔루션 업체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휴대전화 부품 관련 업체를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설계사무소. 예. 그리고 이제 설계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그 성남시에 있는 또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네. 아까 말씀하신 조합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 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랑 사장 직무대리 거쳐가지고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그만둔 거죠.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근데 그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그 세세하게 살펴보면 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경력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이제 설계사무소 경력, 또 네. 하나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쉽게 말해서 재건축 조합장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할 때도 설계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을 굉장히 내세웠는데, 근데도 그 당시에 그 주변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그 건축 관련 경력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운전기사를 했다더라라는 소문이 좀 그 돌았다고. 당시에도 돌았대요. 네. 왜 재건축 조합장 이런 거 뽑을 때는 조합원들이 투표하잖아요. 경력 쭉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설계사무소 경력을 써놨었는데 설계사가 아니라더라 막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임명이 되니까 의회에 불려가서 네, 네. 이제 과거 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하셨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의원이 그 3년 동안 건축 관련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내부자들의 취재를 해보니까 네. 2개월 동안 운전기사로 일한 거다. 그거 혹시 증언 따셨습니까? 아, 네. 들어보죠. 저기 그 유동규라고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있고 잠깐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유동규 체포돼갖구만. 본 얼굴이야 내가. 잠깐 한 2개월인가 있다 그만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너 차를 못 끌게 되었어. 그래가지고서 아마 한 2달간 그 사람 채용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임민정 기자가 취재해 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2달간 운전기사를 했다. 네. 그게 전부다, 경력에. 네. 혹시 뭐 운전기사 하다가 뭐 다른 능력 인정받아서 다른 업무도 하고 그것도 아니래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는 이게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유일한 경력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경력이 계속 부풀려져 가지고 그다음 경력으로 가고 그다음 경력으로 가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네요. 네. 물론 이제 뭐 해당 설계사무소 일한 경력이 이제 처음에 공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됐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보면 일단은 이후 본부장의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에 네.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구속자입니다. 첫 번째로 구속된 사람 유동규 씨.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내부의 유착 의혹, 민관 유착 의혹, 또 특혜 의혹, 외부 로비 의혹까지 이 줄기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유동규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윗선은 없는가까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서민성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서민성 기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단독 취재 있을 때 또 뉴스쇼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